flame we started. You know I'll fire in my heart, yeah. 안녕하세요. 뷰투판 이원 정쌤TV 정상훈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얼굴 보고 영상 찍는데요. 오늘 피부 알명수 댓글 Q&A 영상 한번 준비해 보려고 카메라를 또 켰습니다. 그럼 바로 댓글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압출 SMR 4탄, 그 가장 인기가 많은 영상이죠. 압출 SMR 4탄에 달려있는 그 댓글이고요. 그 댓글 작성자분 이름이 Ayo Bro입니다. 네, 댓글 내용은 어떤 알고리즘이 저를 이끌었는데 참 시원하면서도 엄청 졸립네요. 저도 가서 압출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소 궁금했던 건데 얼굴 박피수를 받으면 진짜 피부가 좋아지나요? 고교 시절부터 궁금했는데 딱히 검색 한번 안 해보고 여쭤봅니다. 원장님하고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네, 박피술, 레이저를 이용한 가벼운 각질 탈락을 유발하는 박피술도 있고, 저희가 하는 방식은 그 미세약초침이라고 하는 천연 그 원료를 이용한, 약초 필링도 있고요. 제스너필인가요? 맨날 이게 순서가 헷갈려요. 제스너필, 그 다음에 블랙필, 또 펌킨필, 락토필인가? 그런 것도 있고, 해초필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각질을 정리하는 시술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필링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필링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각질층을 이렇게 교체를 빠르게 되게 해서 피부 상태가 좋아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질층이라는 게 뭐냐가 중요한데, 각질층이라는 건 이렇게 피부가 있으면 이 부분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속피부와는 다르게 겉에 피부를 보호하는 보호막으로서 작용하는 어떻게 보면 죽은 세포가 쌓여 있는 층이에요. 그래서 이 각질층은 주기적으로 교체돼요. 얘가 이렇게 한 층으로 보이지만 미세하게 안에는 28개, 30 몇 개까지 간다고도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28개 정도 되는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28개의 층이 하루에 한 겹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새로 한 겹이 올라오면 그 하루 한 겹 안에서 올라오는 것만큼 겉에서 한 겹이 벗겨져서 사라져요. 그래서 28일 동안 한 겹씩 교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28일 동안 한 겹씩 교체가 되는 사이에 이게 이제 죽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천천히 각화작용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좀 거칠거칠해지거든요. 안쪽에 있는 거랑 바깥쪽에 있는 게 좀 만져봤을 때 차이가 나요. 근데 애기들은 이 각질층이 굉장히 얇아요. 애기들은 피부가 얇고 약하잖아요. 애기들은 아직 이 피부가 완전히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질층이 얇고 그만큼 이 각질이 가장 겉표면에 있는 각질층이라고 해도 각화 현상이 많이 안 일어나 있어서 만졌을 때 굉장히 부드러운 거예요. 필링이라는 거는 이 각질층이 하루에 한 장씩 천천히 벗겨져서 교체가 되는 거를 자극을 한번 싹 줘서 거의 3일에서 5일 만에 이 각질층이 한 번에 싹 교체가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꼭 애기 피부였을 때처럼 그렇게 피부가 얇아지면서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 그 질문에 남겨진 것처럼 얼굴 박피수를 받으면 피부가 좋아지느냐? 그건 맞습니다. 그건 틀린 말은 아닌데 이 박피수를 받으시는 게 그렇게 좋아진 피부 상태가 영원히 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네. 28일 동안 이 각질층이라는 건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이 각질층이 빠르게 교체되게 해서 피부 상태가 좋아지게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다시 원래 주기대로 돌아와서 한 달이나 2달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원래 상황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네. 근데 단순히 그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죠. 이 각질
박피수를 하는 과정에서 안에 쌓여있는 뭐 색소라든지 불필요한 뭐 이런 좀 나쁜 것들이 한꺼번에 제거가 되기도 하고 피부의 독소도 사라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쪽 진피층에도 영향을 미쳐서 진피층의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진피층도 같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피부 상태가 시술 전이랑 뭐 한두 달 지나면 완전히 똑같이 돌아간다 그렇지는 않아요. 네,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개선 효과도 가지고 있지만 이게 한 번 필링을 한다 그래서 뭐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고 그래서 너무 좋은 상태로 돌아갈 수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박피수를 하신다고 하실 때 제가 추천드리는 경우는 이제 관리가 너무 안 돼서 피부 상태가 너무 많이 나빠져 있는 경우에 그러면 이거를 박피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 이상 상태로 좀 짧은 기간 안에 좀 피부 상태를 끌어올리려고 할 때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지 이미 뭐 관리를 어느 정도 좀 잘 하시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피부에 박피술을 하면 진짜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느낌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피부가 좋은 분들한테는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이제 치료적으로 이 박피술을 진행을 하면 피부 상태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피부 상태를 잘 보고 하시면 그만큼 효과가 있으실 거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드리려고 이 질문을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는 압출 SMR 71번 영상. 턱 주위의 성인 여드름 환자분 압출하기. 남자분인데 턱 쪽으로 이렇게 성인 여드름, 그러니까 성인 여드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굉장히 그 좁쌀 여드름 위주라기보다는 화농성의 좀 아픈 여드름 위주의 염증성 여드름이 이렇게 올라올 때 성인 여드름 이런 증상이라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해서 그런 증상을 가진 분 압출한 영상에 담겨진 댓글이에요. 예인킴 님이 남겨주신 댓글이고요. 선생님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저도 피부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은데 고민을 해본 결과 저도 열감이 많아서 여드름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마스크를 쓰고서부터는 속에서 올라오는 열들이 배출되지 못하고 얼굴에 고여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열감을 내리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좋을까요? 이전에 속열을 내려준다는 한약도 먹어보긴 했지만 눈에 띄는 효과를 보지 못해서 방법을 찾기가 어렵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약을 드셨는데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열 증상으로 피부가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을 약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요. 단순히 짧은 기간 안에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한약 처방을 해드리면 한 달이나 보름을 기준으로 처방을 해드리는데 진짜 열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6개월 정도는 꾸준히 좀 체질에 대한 부분까지 고려해서 치료를 해드려야지 이게 좀 피부에 그래도 확실히 좋아졌다라고 개선을 이야기할 만큼 시간이 걸리지 짧은 기간으로는 저는 치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원래 열이 없던 분이 갑자기 뭔가가 잘못해서 열이 확 올랐다 이러면 그러면 또 몰라도 보통 한의원에 오셔서 열 때문에 피부가 상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실 정도면 정말 어릴 때부터 열도 많고 그런 것 때문에 고생을 하셔서 그거를 한 10년, 20년 그런 상태로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우선 약 치료가 좀 오래 걸린다는 거, 네, 그거 하나 좀 얘기해 드리고 싶었고요. 열감이 올라올 때, 그러니까요, 쉽게 이렇게 하면 피부 상태가 좋아져요 라고 할 만한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단순히 뭐 시원한 뭐 얼굴이 좀 시원하게 해지는 알코올 성분 뭔가를 쓴다든지 아니면 얼음찜질 해준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피부의 열감을 좀 개선시킬 수는 있지만 그거는 오히려 또 이 피부 장벽, 이렇게 이야기하는 피부 장벽, 이 부분을 손상시켜서 피부를 더 예민해지고 안 좋아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이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피부에 열을 올릴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최대한 안 하시는 거, 네,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우선은 수면이 부족하면 얼굴에 열이 올라요. 네, 피곤해지면 열이 올라요. 네,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피로도나 과도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걸 어떻게 피해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직장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운동하면 얼굴에 막 더 열이 더 오르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 스트레스로 인한 장기간 열이 계속 올라 있는 상황보다는 운동을 통해서 잠깐 열이 확 오르긴 하지만 그래도 그걸 해소하고 나서 열이 뚝 떨어지게 된다면 그 상황을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산책이나 열이 오르는 그런 수준까지 아닌 그런 운동들을 하셔도 좋고, 뭐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수영 같은 것도 괜찮고요. 노래방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요즘에 한 번씩 코너를 가는데 괜찮더라고요. 네, 그렇게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그리고 피로 상황이 너무 누적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생활관리도 중요하고, 이제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 있죠. 저희 환자분들 엽떡 너무 좋아하시던데, 엽떡 사장님께는 너무 죄송하지만 그렇게 매운 음식들은 소화기 상태도 나빠지게 하고, 소화기 상태가 나빠지면서 피부 염증도 굉장히 쉽게 올라와요. 네. 그리고 얼굴에 먹으면서 막 매워가지고 막 땀 삐질삐질 나고 그렇게 열 오르면 또 이렇게 얼굴 피부 상태도 나빠져요. 그래서 너무 매운 음식들은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굴에 염증이 좀 올라오는 상황이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카페 사장님들 죄송한데 커피도 별로 좋진 않아요. 카페인을 너무 높게 먹으면 이 팔피테이션이라고 하죠. 심장이 굉장히 빨리 뛰잖아요. 그런 그 혈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으로 얼굴에 열이 오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얼굴에 염증이 좀 많이 올라오시고 하는 분들한테 커피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대신에 카페 가시면 논 커피 그 음료 많이 있잖아요. 저는 카모마일 티를 정말 많이 추천드리는데, 카모마일 티는 몸의 열도 낮춰주고 이 자율신경계 항진 반응을 좀 가라앉혀 줄 수 있는 그런 허브티라서 드시면 몸의 열감도 낮춰주고 잠도 잘 오고, 그래서 그걸 좀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카모마일 티 말고 민트티 이런 것도 괜찮으니까요. 바카 티 괜찮으니까 그런 걸 좀 드셔주시는 것도 좋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결명자, 그 다음에 둥글레, 이런 한방차들이요, 피부 열감을 내려주는 약재로 쓰이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평소에 좀 열감을 좀 많이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차들을 커피보다는 좀 더 가까이 하시면, 네, 이런 열감을 낮추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댓글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Q&A 영상 좀 자주 할게요. 요즘 제가 그 채널을 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지 그 찾아주시는 구독자분들도 많이 줄었고 댓글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뭐 이런 댓글에 대한 답변도 더 열심히 해드리고 영상도 좀 더 자주 올릴 수 있게 노력할 테니까요. 네, 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시고, 또 압출 SMR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다른 질문들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